반응 법칙이다 라고 하면 어떤 물질이 반응할 때 성립하는 규칙일 것 같아요? 물질의 상태가 어떨 때? 고체, 액체, 기체 언제? 기체일 때죠. 맞아요.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 만들 때 그 성립하는 규칙을 우리가 기체 반응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거고요. 일단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누가 반응한다? 기체가 반응할 거다. 그래서 뭘 만든다? 새로운 기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전부 다 기체일 때 이때 뭐가 성립하냐? 각 기체의 부피 사이에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할 거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법칙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냐라고 하면 이 밑에 기체의 부피와 분자의 개수를 먼저 보면 좋은데, 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대요. 기체라는 건 분자끼리 거리가 어때? 가까워 멀어. 멀죠? 어마어마하게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자 그 각각의 뭐 크기 좀 차이 있을 수 있고 서로 끌어당긴 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다 기체일 때는 너무 먼 거야. 그래서 같은 부피 안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25도라면 1리터 안에 25도 1개 안에서 1리터 안에 들어있는 수소 개수, 산소 개수, 암모니아 개수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거야. 분자 개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수소 2리터 가지고 있고 산소 1리터 쓸 필요 없어. 산소 1리터 가지고 있으면 산소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A개라면 수소에는 몇 개 들어있어? 2에 2개 들어있을 거라는 거야. 오케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온 거고, 요때 우리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이야기 해줄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압력이 커지면 기체의 부피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너네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온도와 압력이 같은 경우에 이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봐주시면 수소랑 산소 만나서 수증기 되는 거 있어요. 화학 반응식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 앞에 개수비가 2대 1대 2네? 맞아?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랑 뭐랑 같다 그랬어요? 반응하는 분자수의 비랑 같다 그랬어. 입자수의 비랑 같다 그랬어. 분자수의 비가 2대 1대 2라는 거야. 그런데 기체의 경우에는 분자수의 비가 2대 1대 2라는 건 이 뜻인 거예요. 부피비랑 똑같다라는 거야. 부피 하나 안에 입자 하나 들어있다면 수소 2개일 때 2부피만큼 가지는 거고요. 산소 입자 하나 들어있을 때 1부피. 그러면 수증기 2부피 만들어진다는 건 수증기 2개 만들어졌으니까 2부피 만들어진다. 입자수의 비랑 부피비랑 같아요. 기체일 땐. 오케이? 자, 그래서 입자수의 비랑 부피비랑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까지 세 개가 전부 다 똑같다라는 뜻인 거지. 그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어떤 게 기체인지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수증기가 될 때는 2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하고요. 분자수의 비도 2대 1대 2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질소랑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된대. 세 개 다 기체예요. 그럼 얘는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썼던 거 다 기억하시죠? 분자수의 비가 1대 3대 2고요. 그 다음에 부피비도 1대 3대 2인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염화수소 만드는 것도 있었어. 셋 다 기체네. 그럼 개수비가 1대 1대 2니까 부피비 1대 1대 2겠네? 맞아? 자, 그 다음에 이산화 질소 만드는 거 셋 다 기체예요. 개수비가 1대 2대 2니까 부피비도 1대 2대 2다. 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왜 분자수의 비랑 요 부피비랑 연관지어서 둘이 같아지냐라고 하면 요 이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똑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을 거다. 오케이? 됐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문제는 요런 표로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일정선분비 법칙에서도 요런 표 봤었지? 그치? 자, 표가 나오면
우리 문제에서 다 주어져 있는 라인을 하나 고를 거야. 여기서 2번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소가 20ml 있었고 산소가 5ml 있었던 거야, 반응 전에. 자, 근데 둘이 반응을 시켰더니 어떤 기체가 몇 ml 남았대요? 수소가 10ml 남았대. 그러면 수소가 몇 ml 반응한 거야? 10이 남았으면 몇 만큼 반응한 거였어? 10ml 반응한 거야.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반응한 수소랑 산소의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수증기의 부피가 얼마냐 봤더니 10이래. 여기까지 B 구해주시면 2대 1대 2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산소 여기를 물음표로 내놨어. 어떻게 구하냐? 2번 가지고 2대 1대 2인 거 먼저 구해주신 다음에 수소가 10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남으려면 산소는 5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저건 뒤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고 바로 뒷페이지로 갈게요.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 자, 기체 반응 법칙에 따르면 반응하는 기체와 생성되는 기체 사이에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게 기체 반응 법칙인 거야. 오케이?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하고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각 기체의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같다. 부피비랑 분자수의 비랑 같고요. 이거는 또 뭐랑 같다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도 같다. 자, 그 다음 반응물과 생성물이 기체인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와 같다. 자,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 2리터 더하기 1리터 있었네요. 그럼 몇 리터 만들어질까? 수소 2리터 쓰고 산소 1리터 있었대. 수증기 몇 리터 만들어질 것 같아요? 2리터 만들어줘야지. 그치? 부피비가 2대 1대 2니까. 더한 거랑 같아요? 부피에는 성립 안 해요. 이 문장을 맞게 고쳐주고 싶으면 부피를 질량으로 바꿔주면 맞을 수 있어.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볼 수 있는데 부피는 합했을 때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랑 같아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이 문장이 맞는 말이고 이 문장 때문에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하는 거 알 수 있더라. 이 문장 통째로 본인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랑 만나서 수증기 된대요. 자, 수증기가 생성될 때 각 기체의 부피비를 구하시오. 몇 대 몇 대 몇이야? 개수비 그대로 써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소기체 60ml랑 산소기체 충분한 양이랑 반응시켰대. 그러면 산소기체 몇 ml 반응할까요? 수소가 60 있으면 산소는 30 반응하면 되죠? 맞아요? 오케이. 30ml 반응할 거고 생성되는 수증기의 부피는 얼마일까요? 60 하시면 되죠?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로 나왔어. 그러면 1, 2, 3번 실험 중에 몇 번 실험이 다 채워져 있어? 2번 실험이 다 채워져 있죠, 지금. 2번 실험 가지고 부피비를 먼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자, 2번에서 A 40 있고 B가 20 있었는데 반응시켰더니 남은 게 있었어? 없었네요. 그럼 몇 대 몇으로 반응했다는 거야? 2대 1로 반응했다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 40이네. 만들어진 건 몇이야? 2인 거죠.
반응물 A 대 B 그리고 생성물 C의 부피비가 2대 1대 2로 반응한다. 됐을까요? 그러면 A가 40 있고 B가 10이 있으면 둘 중에 뭐가 남을까? A가 남아야겠죠. 얼마만큼 남을까요? 20ml 남아야겠죠. 맞아요. B 10 다 쓰고 A 20만 쓰고 남는 게 A 20이더라.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실험 보니까 A가 30 있고 B도 30 있어요. 이번엔 누가 남아요? B가 남고요. 몇 남아요? 15 남아야 되는 거죠.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이게 제일 쉬워, 셋 중에.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 기체 A가 70ml 있고 B가 40ml 있대요. C는 얼마 만들어질까? 생성되는 C의 부피는 70ml 맞을까요? A 70ml 그리고 B는 몇 ml 반응해? 35ml 반응할 거죠? 그럼 만들어지는 C는 70ml겠지? 자, 그 다음 15번 보시면 질소기체 20이랑 수소기체 80이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 40이 만들어지고 남은 게 수소 20이래. 자, 수소 20이 남았다라는 건 수소 얼마를 썼다는 거야? 60ml만큼 썼다는 거죠? 수소 60ml랑 질소 20ml랑 반응해서 암모니아 40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부피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3대 2인 거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6번 수소기체 400이랑 염소기체 100이랑 반응해서 염화수소기체가 생성될 때 남는 기체의 종류와 부피를 구하래. 수소랑 염소랑 만나면 염화수소 두 부피만큼 생겨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남는 기체가 뭐야? 수소랑 염소 중에 누가 남겠어? 수소기체 남아야겠죠. 얼마만큼? 맞을까요? 1대 1대 2의 부피비로 반응할 거니까 염소 100 쓰고 수소 100 써서 염화수소 200 만들고 남는 건 수소 300이더라. 됐죠? 어렵지 않지? 어려워? 괜찮지 않아요? 화학 반응식 여러분 쓰시고 앞에 써있는 개수비랑 반응하는 부피비랑 같다.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정말 화학 반응식만 쓸 수 있으면 부피비는 절대 안 틀려요. 오케이? 요게 첫 번째고 그래서 우리가 서술형에서 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 요 문장 외워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 문장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할 게 그거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제일 간단해요. 사실 문제 풀어보면 제일 쉬울 거야. 자, 그러면 대신에 여기 문제가 여러분 32쪽 넘어가 보실래요? 자, 요런 거예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는 경우 고르기. 여러분이 그나마 아끼는 게 요건데 이거 몇 번이랑 몇 번이 답인가요?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하려면 반응물이 뭐야? 반응물이. 그렇지, 생성물도. 전부 기체일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기체가 아닌 애들을 1, 2, 3, 4, 5 중에서 골라야 돼. 자, 1번에 질소 기체야 아니야? 기체야. 그 다음에 수소 기체야. 암모니아. 암모니아도 기체예요. 수소 기체고요. 염소도 기체고요. 염화수소까지 기체예요. 자, 그럼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중에는 기체가 아닌 애가 있어야 돼. 누굴까? 탄소. 탄소는 뭐야? 고체예요. 너네 연필심 그거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다이아몬드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 고체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거 저거 기체 반응 법칙 성립 안 하는 경우로 낚시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4번에는 누가 기체가 아니야? 마그네슘이랑 산화마그네슘도 기체가 아니죠. 둘 다 고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앙금 생성 반응이죠. 사실 전부 다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랑 2번이다. 사실 많이 나오는 게 요거 3번.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끔 낚이는 게 수소 더하기 산소 해서 수증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써있으면 이거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해 안 해? 안 한다고 해야 돼요. 물은 액체예요. 물이 아니라 수증기라고 되어 있을 때 기체 반응 법칙 성립한다 해주셔야 돼요. H2O로 써있으면요 그냥 맞다고 하셔도 대부분 될 건데 한글로 써있어서 물이라고 써있다면 액체이기 때문에 성립 안 한다로 가셔야 돼요.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도 한번 볼게요. 자, 23번에 전부 다 채워져 있는 게 1번이야. 수소 20이랑 산소 10 있었고요. 남는 기체가 없대. 생성된 거 20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수소 대 산소 대 수증기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부피비가? 2대 1대 2죠? 맞아요?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건 뭘까? 수소 50이랑 산소 20 있었대. 반응은 남은 기체가 누구예요? 수소고요. 얼마 남아요? 10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수소 80 있었고 산소 50 있었대. 누가 남아? 산소가 남죠? 산소가 10 남아. 그쵸? 자, 그러면 수증기는 얼마 만들어져?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 다음으로 27번. 질소기체 30ml랑 산소기체 30ml가 완전히 반응했을 때 이산화질소 얼마 만들어지냐고 물어봤어. 얼마 만들어질까요? 산소 30 다 쓰면 될 거고 질소 15만 쓰면 될 거고 만들어지는 거 30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실력탄탄 2번 한번 보실까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가로축에 나와 있는 건 수소 뭐 0이랑 질소 18이 반응한다. 수소 9랑 질소 15가 반응한다. 이 뜻이에요. 그쵸? 그때 실험 결과를 여기 점으로 나타낼 건데 세로축은 뭐냐? 남은 기체의 부피만 나와 있어. 종류는 안 나와 있고요.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요만큼 남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때 우리한테 제일 큰 힌트가 되는 건요. 반응한 기체가 남은 기체가 없을 때야. 남은 기체가 없다는 건요. 이 부피비로 반응하겠다는 거야. 그쵸? 몇 대 몇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죠? 1대 3의 부피비로 반응하는 거죠. 오케이? 지금은 질소, 수소로 나와 있고 암모니아 만들 거니까 사실 우리가 외웠어. 1대 3인 거 알아. 알긴 아는데
그거 말고 A랑 B 해서 완전 세로 줘도요. 남은 기체 없는 애 가지고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B는 어떤 기체가 얼마만큼 남아? 질소랑 수소 중에 누가 남아요? 질소가 남죠? 얼마 남아요? 6 남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 지점은 누가 몇 남은 거야? 질소가 얼마 남았어? 12 남은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 지점에선 누가 남아요? 수소 남는 거 맞을까요? 얼마 남아요? 18ml 남는 거 맞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 기억은 질소 기체가 남았으니까 아닐 거고, 니은에 B점에서 질소 기체 6ml 맞고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 제일 많이 생성되는 거. 암모니아 기체 A 지점에서는 얼마 만들어져요? A에서는 얼마 만들어져? 6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맞아? 자, 그 다음에 여기 B 지점에서는 얼마 만들어져? 12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얼마 만들어지죠? 18 만들어지겠죠? 1대 3대 2니까. 자, 그 다음에 D 지점에서는 얼마 만들어지죠? 12 만들어지겠네. 오케이? 그쵸? 그러면 가장 많이 만들어지는 거 C점이 맞으니까 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기체 반응 법칙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 법칙 3개 배운 것 중에 제일 간단하게 나올 거고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시면 풀 수 있어요, 이거. 오케이? 자, 일단 우리 10분 먼저 쉬었다가 에너지 출입 들어갈게요. 자,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 출입이고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흡수되거나 둘 중 하나는 일어나야 돼.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동반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출되는 경우랑 에너지가 흡수되는 경우랑 두 가지를 나눠서 구분을 해줄 건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경우 있고요. 에너지 흡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그냥 에너지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방출될 때 어떤 형태로 방출되냐?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는 건 열이 방출된다라는 거야. 열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발열 반응이라고 불러줘요. 자, 반대로 에너지가 흡수될 수 있어요. 흡수될 때 열을 흡수한다 해서 흡열 반응이다 라고 부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은 왜 일어나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거지. 그쵸? 이때 내가 에너지를 줘야 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인 거고, 에너지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반응은 발열 반응인 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이라면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요. 내가 에너지를 넣어줘야 되는 경우엔 흡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고, 에너지가 나오는 경우엔 발열 반응에 해당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에너지가 왜 들어가고 나오고 하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 각각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다른 거야. 자, 그러면 반응물이랑 생성물이랑 둘 중 누가 클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에너지가 더 필요할까? 누가 클 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클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반대로 둘 중에 누가 클 때 에너지가 튀어나올까? 반응물이 클 때. 그쵸? 자, 그래서 에너지의 양은요,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반응물이 더 클 때,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생성물이 더 클 때, 이렇게 방출과 흡수 일어날 거고, 요거 이해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 어떻게 될까? 발열 반응이니까 주위의 온도 따뜻해져야겠죠? 반대로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가 어떻게 될까? 열을 흡수해 갔으니까, 이 물질이 흡수했으니까 주위 온도는 낮아지겠죠.
오케이? 개념은 이게 끝이야. 기본적으로 이 파트 전체가. 개념은 이게 끝이고요.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자,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일단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반드시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둘 중 하나는 해줘야 되고요. 자, 발열 반응이다 라고 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야. 그래서 열로 방출한다. 발열 반응이다. 그쵸? 발열 반응이라고 할 거고요.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자, 그 다음 밑에. 아니다. 밑에 말고 옆에 미안. 옆에 먼저 보시면 가로축이 반응 진행이고요. 세로축이 에너지네요. 자,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된다. 요게 가로축의 내용이고 세로축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 거야. 둘 중 누가 에너지가 많아? 반응물이 더 많아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 없지. 이걸 방출할 거야. 오케이? 요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열 형태로 방출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는 에너지가 뒤에 튀어나오는 반응이고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반응물이 더 크다. 반응물의 에너지 합이랑 생성물의 에너지 합 중에 반응물 에너지 합이 더 크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흡열 반응이 있어요.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흡열 반응이죠.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추워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옆에 또 그래프 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야. 그쵸? 그 필요한 에너지만큼 흡수할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반응물이랑 생성물 중에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더 크고요. 반응물에다 에너지를 더 해줘서 생성물 만드는 거다. 여기까지 됐어요? 내용 어렵지 않죠? 괜찮아?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 예시들 외워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지. 예시를 싹 다 외워야 되는데 일단 연소 반응 뭐야? 간단하게 말하면 물질 어떻게 하는 거야? 태우는 거죠? 발열이겠니? 흡열이겠니? 열이 발생해? 아니면 추워져? 따뜻해지잖아. 그럼 당연히 발열 반응인 거예요. 그쵸? 연소 반응 당연히 발열 반응이고요. 산과 염기의 반응 여러분 배우셨죠? 저거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무슨 반응? 중화 반응. 보람이 없을 뻔했어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떤 열 발생한다 그랬어? 중화열 발생한다 그랬어. 몇 분 모르시는 분인데 중화열 발생한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발열 반응이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중화 반응 아시는 분들은 중화열 발생하는 거랑 연결해 주시면 당연한 얘기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산화칼슘과 물의 반응이 있어요.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만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건데 요건 일단 외울게요. 외우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호흡 있어요. 호흡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고 그 다음 금속이 녹쓰는 반응이 있어. 녹쓰는 반응 산소랑 만나서 녹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연소 반응처럼 발열 반응이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과 금속의 반응. 마그네슘이랑 염산이랑 만나면 어떤 기체 만들어진다? 금속이랑 산성물질 만나면 어떤 기체 만들어진다? 수소야 이산화탄소야? 수소 맞아요. 수소 기체 만들어지는 그 반응 있죠? 여기서는 발열 반응의 예시로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발열 반응의 예시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이것도 다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산화칼슘 말고 염화칼슘이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밑에 보시면 염화칼슘 대설제 있어요. 산화칼슘이랑 물도 발열 반응이고요. 염화칼슘이랑 물도 발열 반응이에요. 모시기 칼슘이랑 물이랑 만나면 발열 반응이라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두 개 한 번에 외우실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그 제설제 뿌리는 거 있지? 제설제 뿌리는 거 염화칼슘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요. 따뜻해졌죠? 눈 녹을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다. 됐어? 자, 그 다음에 호흡 놔두고 왔는데 호흡은 광합성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말하는 호흡이 그 너네 식물의 호흡에서 배운 세포호흡 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호흡 어떻게 일어났어? 뭐랑 뭐랑 필요했어? 포도당 필요했어요. 그리고 또 산소 필요해. 그리고
뭐가 만들어져? 이산화탄소. 그리고 뭐 만들어지죠? 물 만들어질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어서 이거 완전히 반대로 뒤집으시면 광합성 반응 되거든요. 광합성이 뭐야? 뭐랑 뭐랑 필요해? 광합성에 뭐랑 뭐랑 필요하죠?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필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뭐 만든다 그랬어? 포도당이랑 산소 방출한다고 했어요. 이거 지금 복잡하게 생긴 이 친구가 포도당이야. 자, 그러면 광합성 일어날 때 물질 두 개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었어. 여기다가 어떤 에너지 필요로 했어요? 태양에 빛에너지 필요했던 거 기억나? 맞아요.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죠. 오케이? 흡열 반응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흡하게 되면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걸 왜 하냐? 호흡하고 나면 에너지가 튀어나와요. 이 에너지가 뭐냐? 이때 넣어준 빛에너지 저장해놨다가 분해하면서 다시 튀어나오는 거야. 그쵸? 에너지 얻으려고 호흡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보면 CO2랑 포도당 두 개만 놓고라도 생각해볼게요. 얘가 커 보여, 얘가 커 보여. 딱 봐도 얘가 크죠? 에너지가 얘가 많아 보이니, 얘가 많아 보이니? 식만 봐도 얘가 좀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맞아, 얘가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요. 광합성을 하는 것 자체가 이 포도당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응물의 에너지랑 생성물의 에너지 중에 누가 더 많아?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큰 거죠? 그래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걸 내가 여기까지 한 이유가 뭐냐? 너네 수능 통합과학으로 치실 건데 그때까지 나올 거예요, 얘는. 오케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정확하게 기억해주세요. 광합성이랑 호흡. 어떤 게 발열이고 어떤 게 흡열인지, 왜 그런지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발열 반응의 예시 밑에 남은 거 마저 보면 난방 및 음식조리 있어요. 가스레인지 불 때우는 거. 연소하는 거죠?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손난로 혹시 뜯어보신 적 있어요? 손난로 뜯으면 그 안에 뭐 들어있다고? 철가루, 까만 가루 들어있거든요. 철은 쇠 냄새 나는 까만 가루 들어있는데 철가루 들어있을 거고요. 철가루랑 산소 반응할 때 발열 반응 일어날 거야. 자, 그 다음에 발열컵은요. 컵 안에다가 그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그 공간 안에다가 산화칼슘 따로 넣고 물 따로 넣어 놓을 거야.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할 때, 따뜻한 게 필요할 때 이 물을 흘러나오게 해서 두 개를 반응시킬 거예요. 그러면 따뜻해지겠지, 발열 반응 일어나서. 요거 이용하는 게 발열컵이다. 요거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밑에 흡열 반응 예시도 볼게요.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이 있어요. 두 개 다 이름 생소한데 그럼 그냥 이름 이상한 거 두 개 나왔으면 고르시면 돼요. 오케이? 수산화 바륨이랑 염화 암모늄의 반응 흡열 반응의 예시고요. 참고로 그 밑에 질산 암모늄이랑 물의 반응도 흡열 반응에 들어있어. 그러면 암모늄 글자 보시고 흡열로 골라도 괜찮아요. 오케이? 수산화 바륨과 염화 암모늄, 질산 암모늄과 물의 반응 둘 다 흡열 반응이고요. 그 다음 광합성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요거 흡열 반응이에요. 열분해라서 발열 반응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열분해라는 뜻은 가열해줘서 분해한다는 거고 가열해줬다는 건 얘가 그 열 필요하다는 거야. 에너지 필요했다고. 오케이? 에너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흡열 반응 예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소금이랑 물이랑 섞는 것도 흡열 반응이고요. 물의 전기 분해도 흡열 반응이에요. 오케이? 요거 다 외워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흡열 반응의 예시로 냉찜질 팩 있어요. 얘도 질산암모늄이랑 물이랑 봉투 안에 질산암모늄 넣어놓고 물 따로 넣어놔. 내가 필요할 때 물 터뜨리면 둘이 섞이는 거예요.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차가워질 거다. 됐을까요? 혹시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할 거 요거 하나만.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 이것도 가끔 나와요. 구제역 바이러스 제거할 때 산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시키면 발열 반응이었어? 흡열 반응이었어? 발열 반응이죠? 산화칼슘이랑 물, 염화칼슘이랑 물 둘 다 발열 반응이에요. 발열 반응 일어나니까 열 에너지 나올 거야.
구대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해서 제거할 수 있다. 오케이? 요 정도 예시까지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볼게. 옳은 거랑 옳지 않은 거인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출입한다. 맞는 말이죠. 발열 반응은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반응이야? 방출하는 반응이죠. 흡열 반응은 흡수하는 반응이고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 온도가 어떻게 되죠? 높아져야겠죠, 당연히.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 온도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시를 다 외우는 게 처음에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자, 금속이 녹슨다. 발열이야, 흡열이야? 옆에 보셔도 괜찮아요. 발열 반응이죠? 녹쓰는 거 발열 반응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호흡을 한다. 호흡, 발열 반응에 해당하죠. 자, 소금과 물이 반응한다. 흡열 반응에 해당하고요. 탄산수소 나트륨을 가열하여 분해한다. 가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분해되는 거. 탄산수소 나트륨 분해시키는 거 흡열 반응이더라. 수산화바륨과 염화암모늄을 혼합한다. 이것도 흡열 반응이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혼합한다. 이거 무슨 반응이야? 그렇지, 중화 반응이죠. 중화 반응이면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 반응이죠? 자, 다음 3번 볼게요. 식물이 광합성할 때 빛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하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하겠죠. 에너지 흡수하고 있으니까. 자, 다음 4번. 추운 날 사용하는 휴대용 손난로는 찰가루랑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 높아지는 낮아지는?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사용하는 냉찜질팩. 질산암모늄이랑 물이 반응할 때 주변 온도 어떻게 된다? 낮아지는 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눈 온 뒤에 염화칼슘 제설제 뿌리면 염화칼슘이랑 물이랑 반응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발열 반응 일어나더라.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실험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어려운 거 아니고요. 금속이랑 탄성물질 반응시켰네요. 그러면 이거 발열 반응이었어? 흡열 반응이었어? 요거 발열 반응에 해당할 거예요. 발열 반응에 해당하니까 여기 지금 온도계도 넣어서 눈금 확인할 거래. 온도가 요때보다 묽은 염산만 있을 때보다 묽은 염산에다가 마그네슘을 넣은 뒤에 반응한 뒤에 온도가 올라갔더라. 발열 반응이더라. 요게 끝이야, 요 실험은. 요 실험은 간단하고 중요한 실험은 실험 2번이에요. 요거는 잘 나와요. 자, 일단 나무판이 있었어. 요 나무판 위에다가 물을 떨어뜨렸어요. 나무판에 물을 적신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각플라스크 올린 거예요. 오케이? 나무판 여기 물 묻혀놓고 그 다음에 삼각플라스크를 올렸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요 삼각플라스크 안에다가 수산화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을 넣을 거래요. 이거 발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죠. 흡열 반응 일으킬 거라는 거야. 흡열 반응 일으키게 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0도 이하까지 내려간대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0도 이하로 내려갔으면 여기 발라놨던 물이 어떻게 됐을까? 얼었겠죠. 그래서 내가 삼각플라스크를 들어 올려보니까 물이 얼어서 나무판까지 같이 딸려 올라가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무판에 떨어뜨린 물이 얼었어. 얼어서 나무판이 삼각플라스크에 달라붙어서 같이 딸려 올라가더라. 됐을까요? 요 실험은 잘 나오니까 이거 염화암모늄이랑 수산화바륨 말고 질산암모늄이랑 물로도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정리 볼게요. 실험 1번에서 온도계에 눈금 올라갔으니까 주변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반응? 방출하는 반응이죠. 실험 2에서 온도계에 눈금 내려갔으니까 주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날 거죠. 자, 그 다음 확인 문제 1번 OX까지만 볼게요. 산과 금속의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에요. 외워주셔야 돼요. 자,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한다. 중화 반응, 발열 반응이었죠? 그럼 틀렸네. 방출 반응이네.
수산화바륨이랑 염화암모늄이 반응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흡열 반응이죠, 요거. 그러면 온도 낮아져야 될 거고. 자, 그 다음 실험 1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주변의 온도가 높아진다. 실험 1번 마그네슘이랑 금속. 맞는 얘기죠. 자, 그럼 실험 2번에서 나무판 위의 물은 얼음으로 변한다. 얼음으로 변해서 나무판이 같이 딸려 올라온다까지.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옆에 탐구 B 볼게요. 손난로 만들기 있어요. 손난로 철가루랑 산소랑 같이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용한다고 했어. 우리 철가루 넣어줄 거고요. 그 위에 몇 가지 반응 도와주는 애들도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직포 주머니 안에다가 넣을 거래. 부직포는 공기 통하죠? 그러니까 산소랑 반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흔들어서 산소 많이 만나게 해서 반응을 많이 시켜줬어. 그럼 어떻게 된다? 따뜻해진다.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에 손 냉장고 만들기 있어요. 냉찜질팩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질산암모늄 넣어놔. 그리고 물도 넣어놓고요. 일단 둘이 섞진 않아. 내가 필요할 때 이거를 탕 터트려. 터트리면 물이 흘러나오겠죠. 물이 흘러나오면 흡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시원해진다. 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밑에 정리 보시면 손난로에 들어있는 철가루랑 공기 중에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한다. 손냉장고에 들어있는 질산 암모늄이랑 물이랑 반응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흡수한다. 됐어요? 그 다음 확인 문제 1번 OX. 손난로를 흔들면 주머니 안에 철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를 방출해야 돼요. 발열 반응이 일어날 거죠? 자, 손냉장고는 질산 암모늄이랑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아니죠. 방출을 흡수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할 때 출입하는 에너지로 용기 안에 음료를 데우는 발열컵은 손난로와 같은 원리를 이용한 장치이다. 손난로와 같은 원리. 이 원리가 발열 반응인 거죠. 그럼 같은 원리 이용한 거 맞죠? 자, 그 다음 4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의 온도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출입하는 거 알 수 있다. 에너지 출입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니? 온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내용이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숙제는 여기 44쪽까지 다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비 교재를 내가 저번 주에 어디까지 내줬지? 이 9쪽까지 내준 거 맞나요? 저번 주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여기 20쪽까지 할게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프린트 나눠드렸죠? 그 프린트 줬던 거. 그 중에서 5페이지짜리, 그러니까 3장짜리 OX 문제 간단한 거 있어요. OX랑 단답형. 그거 먼저 풀어서 그거는 저한테 갖다 주실 거예요. 다 푸신 분들은 지금 내시면 되고. 네, 맞아요.